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TSMC 실적의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중반까지는 이제 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도 좀 양호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자극하면서 지수가 좀 혼조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6% 빠지고 야간 선물은 0.36% 올랐는데, 아마 초반에는 이제 TSMC 관련된 재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지수 한 초반 30분을 또 작용하고 오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SML 때문에 급락했다가 하락했다가 좀 만회했던, 좀 변동성을 키웠던 종목군들,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뚜렷하게 방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뭐 오르고 내리고 거의 뭐 제한적인 이제 흐름 안에서 좀 유지가 된 편인데, 업종으로도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세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 약한 게 0.9% 빠지고 오른 게 0.4% 올라간 거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신중했다. 이게 이제 뭐 금리도 좀 올라가고 미국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큰 베팅보다는 올라가면 좀 일부 줄이고 또 빠지면 약간 매수해서 방어하고, 이 정도의 흐름에서 시장이 좀 차분하게 진행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들은 은근히 많았어요. 예, TSMC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낸 데다가 가이던스를 되게 높게 제시했잖아요. 실적 전망을 높게 제시했다라는 거는 우리 반도체 업황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에 ASML이 반도체 업황두나 이런 이야기 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레거시와 그리고 AI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AI 쪽 업황은 좋다, 그런데 레거시 쪽은 그냥 그렇다,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소비가 양호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수에는 좋은데 다만 국채 금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미국도 만기일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재료에 아주 이제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반영된 재료였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차분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리더를 사살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자칫 또 중동의 불안감을 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올 때 증시가 또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 만기, 중동 이슈 이런 것들이 시원스럽게 시장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재료가 가장 큰 건데, 이날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뭐 예상치 상단, 그러니까 제시한 가이던스 하단이 그동안 분석가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높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9.8%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는 그런 초강세를 보였고, 심지어는 우리 실적 나빠질 것 같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ASML 주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투자들이 보기엔 이런 거죠. 우리 되게 아파요. 막, 나 중병 걸렸나 봐요. 하는데, 이제 정작 옆에서는 또 그렇게 중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크게 빠졌던 종목까지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는 TSMC 한 종목이 증시를 좀 지탱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종목 보면 그 AI냐 I냐 여기에 뭐 주가는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뭐 메타, 이건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올해 들어서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진 반면에 그 외 종목군들은 정체거나 좀 눌리거나 그렇게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화두는 여전히 AI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외한 것도 0.5%, 그 예상이 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6만이었는데 이번 주에 24만, 예상치보다 낮았고 지난주보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지표가 좋다. 다만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신규 실업수당이 갑자기 확 뛰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그 여파로 좀 올라갔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GDP 나오,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을 이제 GDP 나오라고 하는데, 이 3.4%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게 3.4%까지 올라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 올라가니까 아 이거 금리나 천천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내릴 가능성이 한 3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러셀이처럼 빠지고, 그다음에 지수 탄력도 좀 둔화되고, 그런 요인으로 오히려 더 작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코멘트 정리해 보면, 그 미국의 실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골디락스 분위기를 유발한다. 뭐 성장은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으며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증시 좋아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미국 대선이 변수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최근에 줄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31%, 전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줄였는데, 이게 트럼프가 될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야. 또 규제가 생길 거야.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이러면 저쪽 업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부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고, 또 옐런은 그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거다. 어쨌든 트럼프 되면 금리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최근에 지표 좋은 것까지 겹쳐서 내년도 금리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보다 좀 높아져 있다. 그래서 금리가 약간 좀 하도가 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는 사실 뭐 딴 거 볼 건 없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장중에 140달러 넘어가서 141달러 언저리까지 갔었거든요. 뒷부분에 밀렸어요. 그래서 밀린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영향을 주고, 또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이제 또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이제 만기를 앞두고서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옵션 거래가 되게 활발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좀 경계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넷플릭스가 마감하고 나서 실적 공개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가입자라든가 가입자별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간 내에서 4% 넘게 일단 이 시간에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외국인들 매매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9월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9월에 외국인들이 8조 원 가까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매도가 사실상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우선주의 조합이 9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8조 원 팔았는데 9조 원이 삼성전자 빼면 매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 이후로 좀 압축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7,700억 팔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매도가 6,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 삼성전자 비율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조금 다른 종목, 자동차 이런 거를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매도가 줄었다라는 건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뭐냐면 매도가 확산되고 있다.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죠. 이거 별로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할 때의 특징. 외국인들 하루 순매수 규모가 2,500억 이상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5대 업종 중에서 4개 매수하고, 그러니까 5대 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화학, 금융, 이 5개 중에 4개 이상 매수하면서 하루에 2,500억 이상 순매수하는 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거든요. 근데 주도는커녕 오히려 이제 좀 매도 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좀 불안 요인이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아닌 게, 순매수하는 날, 순매도하는 날이 아직은 팽팽해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매도하는 날은 좀 구도가 예전과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경계 요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 추세인데, 이제 코스피 추세가 저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쐐기, 고점과 저점이 하면서 이 쐐기에서 큰 변곡점이 나타나기 직전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세가 좋을 때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예,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였죠. 근데 저점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션은 당연히 이제 저 고점을 넘기면 추세가 뒤집히게 되는 거죠. 26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점까지 높여야 되는데, 역시 뭐 숙제는 당연히 외국인 플러스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코스피는 이 쐐기 추세에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모든 뉴스가 다 노출이 됐죠. 예, 실적이고 뭐 이제 뭐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뭐 TSMC, ASML, 엔비디아 등등의 어떤 주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관련된 큰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좋은 애, 많이 빠진 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추세인데 알테오제는 이제 10월 초에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좀 갇혀 있고 2차 전지는 121선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YG엔터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121선 돌파했고 PSK 홀딩스도 쭉 올라오다가 121선에 막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요 종목군들이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좀 정체 상태에 있고 근데 121선은 6개월 동안의 추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별로 안 좋았죠.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눌렀던 그런 이슈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게 한계가 되느냐 이 기로점에 있어요. 이걸 뚫고 넘어가면서 완전히 안착하게 되면 그 업종은 4분기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요 종목군들의 어떤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면서 추세를 뒤집느냐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끝나느냐 이거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TSMC 실적 효과가 과연 있을 거냐. 어제 막판에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외 종목군들은 또 좀 반응을 했죠. 일부 종목군들은.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초반에 이제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수급의 전환을 만들어내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너무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은 어차피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뚜렷한 매수체가 없는 상태에서 좀 시장이 와하는 분위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생각보다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기 안착 기대감에 이어서 중국의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와 무관하게 부양 자체는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뭐 단지 중국 증시가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좀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 자동차는 뭐 일부 파업 이슈도 있었고 인도에서의 어떤 상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외신의 보도도 있어서 자동차가 빠졌고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죠. 삼성바이오 다음에 셀트리온은 부진한 반면에 제약주는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어저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또 밀렸다가 이제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컸는데 여기 이제 엔터 포함하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그 변화, 시소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포함해서 이 중에 2개 정도가 좀 강하게 수급 효과를 좀 누려주는 게 증시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글로벌 반도체. 제가 이제 엔비디아 빼고 하이닉스 빼고 그러니까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인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올해 추이를 그려봤거든요. 이게 되게 뚜렷한 거예요. 뭐냐면 그 AI에 엮여있는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 파운드리에서 망신 기업들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기업들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제부터는 올라간 종목을 계속 추격할 거냐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그래서 뭐 TSMC, 엔비디아 이런 쪽이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못난이 쪽, 못난이 쪽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빠져서 자산 가치만도 못한 주가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니 낙폭주를 볼 거냐. 투자들이 딱 볼 때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같이 오르거나 같이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우리는 이제 패밀리 이래서 이제 갈 거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다 노출이 된 상태라서 어떤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가 오르고 내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 구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면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그 제약바이오나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실리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소 구도상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시황상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마감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